여러분,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입니다.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이죠. 하지만 실전에서 이 미사일이 아직 사용된 적은 없어요. 당연히 핵을 실어가지고 쓰는 건데 2차 대전 이후에 아직 핵을 투발한 나라는 없죠.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은요, 바로 이 순항 미사일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항 미사일, 그 중에서도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는 BGM-109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항 미사일인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요, 현존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결국은 핵을 썼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핵전쟁을 말하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치학 이론에는요, 그래서 MAD, MED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인데요. 닉슨 대통령이 1960년도에 주창했던 전략입니다. 만일에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반드시 핵으로 보복을 해서 니들도 무사하지 못하다. 그래서 핵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게 하죠. 이것은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올 때까지 아주 이 미소 냉전 시대를 잘 통제했던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요.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초 개발은 1970년대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서 핵탄두를 처음에는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천후, 그리고 아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또 개발 배경이 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전략적 핵무기 억제, 이 솔트1 협정에 의해 가지고 탄도 미사일하고 장거리 폭격기 수를 제한하는 전략을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탄도 미사일의 사용 제약과 또 이 순항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 그리고 일반 탄두를 장착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이 전술 미사일로 더 활용성이 높아져서 아주 빈번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국제사회나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많이 이 순항 미사일을 쓰고 있는데요. 주요 분쟁이 벌어지면 토마호크를 아주 신나게 사용하고 있죠. 정밀하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군의 피해가 적습니다. 원거리에서 투사를 하니까 그렇죠. 이 아군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게다가 이 가격이 저렴해요. 초기 토마호크는 이 한 발에 약 1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11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최근 최신형 이 블록4의 경우는 한 발의 가격이 약 57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점 낮아지고, 그러면서 치명성은 더욱 강화되는 게 아주 이 순항 미사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초기에, 개전 초기에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거의 아군의 피해가 없겠죠. 또 원거리 타격을 하니까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은요, 최초 등장한 토마호크는 고도 30m를 유지하면서 최대 2,500km 거리의 표적을 10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명중시킬 수가 있었어요. 현재 실전 배치된 최신형 토마호크 블록4의 경우는 이 GPS, 위성 항법 체계, 그리고 양방향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대로는 1,600km, 그리고 이 오차는 1m 이내의 오차에서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이내의 오차면은 그냥 유리창 창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최초 발사 시에는요, 고체연료 부스터를 활용해서 충분한 고도까지 상승을 시킨 다음에 F107-WR-402 이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서 약 시속 880km의 속도로 순항 비행을 하게 됩니다. 고도는 적의 레이더 범위 밖에서는요, 고고도로 순항을 해요. 그러다가 적의 레이더 탐지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이제 30m 이하로 내려가서 저공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저고도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순항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날 수가 있겠죠. 이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원거리 타격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순항 미사일의 장점은요, 동시 타격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아군 인명 손실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초기에 이 시드 전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시드 전력은 대공제압 전력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이 오디세이 새벽, 오디세이 다운 작전을 통해서 리비아를 공습을 했었죠. 당시 미국과 영국의 군함들이 총 124발의 토마호크를 이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쏴가지고요, 리비아의 방공망을 아예 소멸시켜버립니다. 초기에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이 표적을 동시 타격할 수가 있고요, 또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다 때려 부수어 버리는 거죠. 초기에 이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해가지고요, 다양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 아군 인명 피해에 대한 부담도 없죠. 워낙 원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전투기나 폭격기를 동원해서 공습 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왜냐하면 적의 방공망에 의해서 아군 전투기나 폭격기가 피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을 하면 일단 타격 작전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적의 방공망에 의해서 일부 순항 미사일이 요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군의 인명 피해는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까지 5,500발 이상이 생산이 돼서 실전에서 2,000발 이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전에 사용된 2,00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중에서 단 한 발도 아직 이 핵탄두를 장착한 건 없어요. 처음 등장한 초기형은 이 사전에 입력된 표적만 타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인 성능 개량,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는 상황에 따라서 표적을 선택 공격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최초의 고정된 타겟만 찾아가서 순항으로 가다가 폭격을 했는데, 가다가 표적의 특성상 표적의 성질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즉 뭐냐면, 얘보다 더 급한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더 급한 표적으로 좌표를 바꿔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 이 순항 미사일이 가다가 표적을 변경해서 더 주요 표적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개량이 됐다는 겁니다. 미 해군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축하면서 발사하는 장면은 TV로 생중계돼가지고요, 1991년 걸프전의 개전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재미난 게, 그때 CNN이 이거를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CNN을 일약 세계적인 방송사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당시 미국은 288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라크 내 주요 군사 목표를 다 타격을 해서 소멸시켜버렸죠. 물론 그 전에 미 공군의 F-117A 스텔스 전폭기가 바그다드 상공을 공습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공습하는 게 이 생중계 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F-117이 TV 화면에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무기 체계의 치명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무기가 투사돼서 파괴되는 거는 별로 이 실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마호크는 직접 날아가는 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 치명성을 느끼기에 아주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1991년 걸프전 이후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대테러 전쟁,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2017년 시리아 공습작전에도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돼서 개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군사작전 개시에 신호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은요, 너무 멀리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수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의 정밀성이 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항미사일은 크기가 작고 또 저고도로 순항하고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해서 기동을 하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순항미사일은 바로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입니다. 이 원거리에서 적을 은밀하고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고, 군사적 사용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나 혹은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순항미사일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됩니다. 당연히 느리고 날씨 좋고 하면은 눈으로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이런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순항미사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현무3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3A는 사거리 한 500km 정도 되고요. 현무3B는 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무3C는 1500km 정도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이죠. 우리나라도 아주 강력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네. 패트리어트는 순항입니까? 탄도미사일입니까? 패트리어트는 순항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사드는요? 사드도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는 다 방어 미사일이고요. 이 순항 미사일은 공격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도 공격 미사일이죠. 네. 여러분,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왜 중요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르게 화력을 투사하는 수단이 바로 미사일이라서 그런 거죠. 순항미사일은요, 아음속으로 날아가지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정밀하고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아군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